자, 세 번째 키워드, 붉은 깃발법입니다. 자, 어제 카카오 은행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5% 급등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은산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붉은 깃발법이란 또 언급을 하셨는데 좀 다른 신산업 성장도 좀 더 혁신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에서 마련돼 있는 이 인터넷 은행 혁신 규제 철폐 현장에 나가서 아주 여러 가지 혁명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언산 분리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참 상당히 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과 집권 여당은 대선 기간 내에 언산 분리, 은행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해왔었습니다. 당의 강령처럼 해왔어요.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은 언산 분리에 목숨을 걸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해왔던 은행 산업과 이 일반 산업의 분리, 언산 분리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유보하고 좀 완화해야 되는 이유의 하나로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그런 얘기를 화두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은요, 영국의 산업혁명 직후에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영국의 법인데요. 차를 달리려면 차 3명 중에 한 사람은 붉은 깃발을 들고 차가 간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이런 법이에요. 이 법이 만들어지긴 계기는 차가 사람 교통사고를 워낙 많이 내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차에도 붉은 깃발을 들여야 된다 이런데 당시에 마차 산업과 차 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막 생긴 자동차 산업의 위협을 느낀 마차 산업이 자동차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못 다니게 하고 붉은 깃발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데 일부 경제학계에서는 바로 이 붉은 깃발법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 못했고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과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차 때문에 결국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 주도권이 독일로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착안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터넷을 규제하거나 언산 분리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붉은 깃발법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혁신과 규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론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언산 분리 문제는 꼭 규제를 규제를 혁신을 반대한다기보다도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금융의 이 재벌화, 지난번 동양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법이 재벌 개혁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규제 개혁 측면에서만 논의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은행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못한 게 과연 언산 분리 때문이냐? 저는 정부의 규제 관치금융에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에 더딘 측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언산 분리를 하지만은 금융산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규제를 혁파해서 발전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방향, 문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이 붉은 마차법을 뛰어넘을 새로운 혁신의 새 지평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